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발전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가진 동북권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가 내년이면 100%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양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해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이 완료된 세풍산단 1단계 33만 제곱미터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해 줄 것을 협의하고 부지 매입비 25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과 함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자동화 등 활성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영화 세트장 건립 계획이 다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재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이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영화 명량의 제작진이 후속작 2편을 찍을 예정이었다 무산된 여수 진모지구. 협상 단계에서 지자체 지원 계획이 후퇴하자 영화사 측이 지난달 초 포기 의사를 전해온 겁니다. 하지만 지역에 좋은 관광 콘텐츠를 놓쳤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됐습니다. 여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순신 문화라든가 그걸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다시 물밑 접촉을 시작한 여수시와 영화사가 최근 절충한 합의점입니다. 영화사는 해당 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해 세트장을 건설한 뒤 3년간 부지 임대료를 내며 영화 촬영을 하고 여수시는 영화사 측에 해마다 2, 3억 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 규정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가 어려운 만큼 장려금은 부지 임대료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수시 측은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져 의회의 동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의회로 넘어갈 상황. 영화사에 주는 장려금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여론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통영과 고성, 광양 지역 등을 물색하며 대체지를 찾던 영화사 측은 결국 최적지인 여수로 다시 고개를 돌렸고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을 관광자원으로 선점해야 하는 여수시도 대작 영화 세트의 유치가 다급한 입장.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조성된 막판 재협상의 계기가 최종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역 기업체의 체계적인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내년 신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 뒤 기업 실무 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 신입 직원 역량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상인은 대기업 퇴직 임직원들의 현장 노하우를 회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십 강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인 순천에서 오늘부터 한일 습지 포럼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3일간 순천만 에코촌 유소스텔 생태관에서 한일 습지 보전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일 습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일 습지 포럼은 지난 2007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습지 보전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람사르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 등 국제 협약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고흥군이 녹동 해수탕 사업 계획에 대한 전남도의 사업성 재검토 의견에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지자 이젠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고흥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 사업. 전남도는 3,400여 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1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생활 SOC 복합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 해수탕이 민간 영역의 사업인데다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 시설들의 사업 성공과 실패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운영 활성화 방안들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남도는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개최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공군의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비도 취소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있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공군은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반대 기류 속에서도 다수의 지역민들은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사업비 전액 군비 부담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 10억 좀 넘어가는 수준의 이제 지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심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제 군비 부분으로 이게 100% 충당하게 되면 굳이 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은 자체 이제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녹동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또 한 차례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내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범국민 붐 조성 차원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노벨상 추천에 따른 실사단 방문과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등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상 선정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공동체 운동이 광양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전남 동부지회는 어제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에게 분양될 신축 보금자리 6세대를 완공해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헤비타트 전남 동부지회는 지난 2009년 광양시 다안면에 평화를 여는 마을을 신축한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활동을 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진도군이 섬 지역 급수 운반선 예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여객선을 지어 사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써버린 예산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환수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와 가사도로 오가는 가사 페리호입니다. 항구에 묶여있다가 건조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운항에 나섰습니다. 급수 운반선을 만들겠다고 예산 40억 원을 받아다가 실제로는 161톤급 여객선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목적을 바꿔버린 진도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예산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교부금을 이제 취소를 하라는 감사 처분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처분서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서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제재 부과금의 적용 여부,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사용한 액수만 환수한다면 27억 원이지만 보조금 40억 원 전체의 5배라면 2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진도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섬 급수 지원도 가능한 선박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폭등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광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상승분만큼 오르지 않고 신규 공급 물량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 한 채가 최고 13억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엔 1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해 지난해 8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한 아파트는 7억 원까지 빠졌고 11억 원이 넘었던 인근의 아파트도 7억 원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매수자가 없다 보니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도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근데 자기 집들이 안 팔려서도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구와 광산구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아파트 단지들이 조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상승세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상승만큼 버텨주지 못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한풀 꺾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0 이상을 유지했던 광주 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11월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도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입주한 새 아파트는 13,000여 가구로 지난해의 2배에 가깝고 내년에도 12,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정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리면서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은 당분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공급 지역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비 676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정부가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 초 착공돼 산단 내 대규모 증설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오는 2023년이면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비가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기재부가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무감사에서 광양시 의회는 올해 추진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불합리한 행태 등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인해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광양행의정연대가 사무감사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 측이 케이블카 개통 허가 당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마는 최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여수시청 7급 직원인 임모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인 여수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당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 19억여 원에 이르는 기부금 미납금을 시장학회에 내줄 것을 공식 통보했지만 현재 사업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하나로 경유차들의 매연 저감 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생계형과 장기 등록 등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함께 신차 구입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자체들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어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난 6월 결의된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와 국도 77호선 조기 완공 등 상생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 안건들을 심의하고 관광과 농수산업 활성화 등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권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상생 발전과 상호 교류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에 들어간 여수 성심병원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는 안개마저 거치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늦가을 정치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밤새 기온이 떨어져서 현재 서울이 영하 2.8도, 파주는 영하 7.3도로 어제보다 춥고요. 낮 동안에도 내내 바람결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동해안 지방으로는 비가 찔끔 내릴 텐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터라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12월에 들어서는 일요일에는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도 내내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제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공기질만큼은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